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3억 8천만 년 전, 그러니까 대번기, 고생대 대번기가 이제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 6천년 동안 6천만 년 동안 진행된 기간인데, 이 고생 대번기 때에 물고기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육지에 대기 중에 그 오존층이 생기면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존층이 생기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자외선, 우주선, 코스믹 레이, 그다음에 태양풍 이런 것들을 막아주면서 육지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대번기 때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 사이에 대번기 때 바다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상당히 많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올라온 그 물고기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이때 올라와서 초기에 이제 그 육지로 올라온 동물 중에는 지금 양서류의 깨구리의 조상인 틱타일락도 있지만은 망둥어류가 있습니다. 망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망둥어류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얘네들에게 있어서 망둥어의 이 꼬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말뚝 망둥어리는 이 지느러미, 앞지느러미가 발달이 돼서 이거는 이제 그 발로 이용을 해서 평지를 이동을 하게 되겠고, 모래 언덕을 오를 때 어딘지 그렇지만 이제 평지에는 이제 앞지느러미인 그 발을 이용을 하지만은 높은 데를 올라갈 때는 꼬리를 이용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갯벌이라든가 진흙이라든가 모래 강 하구에서 가슴 지느러미와 꼬리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갑각류와 갯지렁이를 잡아먹게 되겠습니다. 갑각류는 이제 아시다시피 조개라든가 뭐 게라든가 이런 갑각류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갯지렁이, 조그만 갯지렁이를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 망둥어가 되겠습니다. 동물에는 폐와 사지 발달에, 몸 전체의 발달에 필요한 유전자를 이미 처음부터 생명체 탄생부터 갖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3억 7천만 년 전에 대량 멸종을 하게 되면서 바다에서 산소가 고갈이 되자 폐를 이용해서 생존하게 돼서, 그전에 이제 아가미, 물고기는 이제 아가미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죠. 근데 이제 폐를 이용한 것이 이제 그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제 폐를 이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동성 기관이 있는 폐가 진화를 해서 물고기의 불해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해는 이제 지금 물고기들이 이제 그 폐, 원래 이제 폐가 있다가 이 폐가 이제 그 불해가 돼서, 불해는 이제 그 물속에서의 어떤 그 공기를 주입했다 뺐다 하면서 이 불해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해를 많이 이용을 해서 되는데, 이 불해하고 폐가 상동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폐의 기능은 호흡의 기능을 하고 있죠. 폐 속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폐 속으로 이제 산소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폐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이 산소에서 이제 그 폐포, 허파가리, 여기에서 이제 그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허파가리가 이제 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물고기는 이제 산소를 통해서, 아가미를 통해서 이제 그 호흡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어가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죠. 대번기 때 만들어져서 수중과 육상에서 동시에 생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서류 파충류의 조상으로 생명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집에서 4년간을 버티고 있다가 유유히 강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불해로 폐를 대신해서 숨을 쉬면서 물이 마르면은 진흙 속에 들어가 꼬치를 만들고 체내에 저장한 영양을 조금씩 섭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평상시에는 이제 그 아가미로 호흡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육지에 어디 이제 그 진흙탕 속 같은 데 이제 가라앉히게 돼서 이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뭐 거의 한 3일 동안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가미를 통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산소를 섭취하는 행위가 못하게 되죠. 물이 없으니까 진흙 속에서. 그때는 이제 몸속에 있는 그 불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나 3일은 요렇게 이제 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뭐 안 되죠. 안 되죠. 죽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한 하루나 3일은 몸속에 있는 불해를 이용해서 폐 기능을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폐어가 지금도 호주에,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아니면은 아마존에서 서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피어류, 이제 판피어류는 이제 최초의 그 유아거리죠. 턱뼈와 턱이 있는 뼈는 턱이 있는 어류죠. 그래서 판피어류는 실루레아기 때 출현을 해서 대번기가 지나면서는 이제 그 멸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피어류는
턱에 이빨은 없고 최초에 턱에 뼈가 생겨 턱뼈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딱딱 씹는 맛은 있는 거죠. 그 전에 뭐 무화과류 턱뼈가 없는 그 무화과류에 비해서는 씹는 맛이 생긴 거죠. 그래서 턱뼈에 치장 돌기가 있어서 먹이를 먹게 되겠습니다. 플랑크톤을 주로 걸러 먹으면서 크기는 30cm부터 있지만은 대형 판피어류는 10m가 넘는 대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틱타일락은 이제 지금 최초의 양서류 깨구리의 조상이 되는데 3억 7천만 년 전에 살다가 대봉기가 지나면서는 멸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미와 원시적 허파와 튼튼한 흉곽이 있어서 물 밖에서도 몸을 지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얕은 강물, 늪지, 연못에 살면에게 적당하게 특화되어 있고 사지형 어류로 네발 동물의 그런 이런 그 육지 동물의 중간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지느러미 줄이 손목뼈 손가락과 상동기관으로 축되는 그러니까 같은 그 규절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슴 지느러미가 그 육지에 있는 동물들의 손목뼈 아니면 손목뼈, 손가락, 손, 팔 이런 거하고 같은 상동기관이다.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 수 있는 두개골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땅에서 자신을 지탱하고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틱타일락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번기 때 육지로 올라온 동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